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촉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예촉이라는 산소에 벌초하는 그러한 기계를 판매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붙더라고요. 최근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다가 옛날에 제가 예촉이라는 말을 잘 몰랐었거든요. 예촉인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걸 한자를 알고부터,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은 벌초를 일단 했습니다. 벌초를 했는데, 예촉에 대해서 중심되는 낱말인데, 예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건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촉이, 이 풀베는 그런 예촉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광고나 이런 데 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촉이란 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벌초란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벌초라는 것은 산소에 풀을 베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알고 있으려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 이렇게 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라에 있는 큰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벌초하는 것을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 해서 경주 시내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이렇게 예초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초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니까 뉴스에 있어서 하나 떠와봤습니다. 우리가 벌초라는 것은 사실은 한자로 우선 보면 낱말의 뜻은 대략 아니까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죠. 이건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이란 뜻입니다. 창과라는 글자인데 뜻은 창이고 발음은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사람을 치는 것, 그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칠벌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잘 쓰지 않더라도 벌이란 글자는 자주 씁니다. 벌목을 한다, 나무를 벤다는 그런 얘기죠. 살벌하다 할 때도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북벌을 한다, 북쪽을 친다. 옛날 조선시대에 누군가요? 효종인가요? 소현세자인가요? 북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그런 이제 북쪽을 정벌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칠벌자는 창으로 사람을 친다 해서 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저희 세대 정도만 돼도 어릴 때 머리를 갖고는 나 오늘 벌초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한 친구, 이발한 친구에서는 벌초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털과 풀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조금 빗대서 비유하는 표현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남아서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에 이 벌초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로 연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초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초기는 제가 어릴 때 한 몇십 년 됐습니다만 이 글자를 잘 몰랐어요. 처음 예초기를 들은 게 제가 나이 한 30, 30 정도 가까이 돼서 처음 들었어요. 예촉이란 말 자체를.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옆에 직장에서 옆에 직원들이 이번에 성묘를 가야 되는데 예촉이로 하면 좋다 그러더라. 그런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자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상님 산소에 풀을 베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풀을 베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이지 않겠느냐 해서 예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자를 이 예촉에 대한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조상님 하면 우리가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벌초하는 걸 그런 것을 예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글자를 쓰더라고요. 이런 글자 잘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 글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조금 생각을 하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가위가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가위가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행위로 보면 낫으로 뭔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뭘 베는다. 베는 행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명이 다 학자들의 다 이렇게 이 글자를 설명 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 같은 것을 또는 무엇을 베는 가위 모양이다. 또는 어떤 베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이 글 자체로도 사실은 벤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는 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칼로 많이 베니까 이게 칼도라는 선칼도
이것을 적어서 이것이 벤다는 뜻의 벨예가 됩니다. 벨예. 그러므로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예초, 초는 막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막 풀초다 정도는 또 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예초, 풀 베는 거지. 풀 베는 기계지.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알면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가 이 글자를 잘 모르느냐 하면 이 글자로 만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낱말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낱말이 제가 사전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낱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가 없었는데 예초기가 이제 좀 정말 기계로 하는 그런 풀 베는 기계가 생기다 보니까 예자가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예자는 사실은 벤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가리, 머리를 하는데 스포츠가리. 이렇게 좌우 뒤로는 좀 짧게 갖고 앞에도 좀 짧으면서 이렇게 뭐 사각으로 탁 지은 그런 걸 스포츠가리.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머리 하는데 이발하러 갈 때 어떻게 깎을 거야? 스포츠가리 할 거야. 뭐 이런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에서 뭐 제가 주저됩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애완견을 짧게 이렇게 털을 이렇게 고르고 나서는 애완견을 스포츠가리 시켰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리라고 할 때 사실은 일본 말이지만 한자로 쓰거든요. 가리라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결국 벤다는 거죠. 스포츠용 머리 스타일로 이제 이 머리카락을 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안 쓰고 하려면 새로운 말을 자꾸 좀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초기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주에서 너무나 많은 기계, 기기, 기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언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에 기자를 썼어요. 보통 무슨 기 할 때는 이 글자 아니면 이 글자를 주로 씁니다. 무슨 기라는 게 굉장히 많죠. 기계기구는 뭐 현대생활은 거의 기계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 아니면 이 기자를 쓰는데 언제 이 기자를 쓰고 어떤 때는 이러한 기자를 쓰느냐 할 때는 앞에 기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면 동력이 아닌 것. 주로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하고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동력 예를 들면 막 전기로 할 수 있겠죠. 그런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할 때 이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초기는 주로 보면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거나 또는 충전해서 쓰거나 하는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전력을 주로 이용해서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자, 비행기 할 때 쓰는 이 기자를 썼습니다. 네, 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